안녕하세요, 여러분. 쿠키 문학의 알짱쌤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조선 전기 시조 작품을 살펴봤어요. 조선시대 중 꼭 알아야 하는 대표 장르는 시조와 가사인데요. 오늘은 조선시대 가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조선 전기는 왕조 창업의 시기인데요. 이때 크게 요구되었던 악장의 기능은 조선이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거의 사라지고 개인의 서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욱 강해졌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배웠던 시조가 확대되었고 그와 더불어 가사가 크게 발전하게 되었어요. 가사는 사대부들이 자신의 이념과 정서를 시조보다는 좀 더 긴 형식 속에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 고안해낸 형식인데요. 그럼 가사의 형식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사의 형식은 3, 4조, 4, 4조의 사음보 연속체인데요. 여러분, 시조와 비슷하죠? 근데 시조는 행수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행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가사는 행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쓸 수가 있어요. 단 마지막 행이 시조 종장의 음수일인 3, 5, 4, 3과 유사하게 끝맺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진 격식을 갖춘 가사를 우리는 정격 가사라고 해요. 자, 무엇이라고요? 정격 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의 틀을 벗어난 시조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죠? 사설 시조 같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사에도 마지막 행의 형식이나 음수율의 제한을 받지 않은 게 있거든요. 자, 이러한 것을 변형가사라고 합니다. 자, 무엇이라고요? 변형가사. 정격가사는 조선 전기에 주로 많이 나타났고요. 변형가사는 조선 후기에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정격가사는 조선 전기, 변형가사는 조선 후기에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요, 가사는 서사, 본사, 결사의 짜임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조의 종장과 흡사한 낙구를 덧붙이고 있다. 자,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가사의 형식은 운문문학에 속하기는 하지만요. 그 내용이 개인적인 정서의 표현만이 아니라 교훈적인 훈계나 여행의 견문과 감상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시가문학에서 산문문학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장르라고 평가되기도 해요. 그럼 가사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조선 전기 가사는 양반층이 창작을 주도하였던 만큼 시조와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자, 벼슬길에서 물러나 자연에 묻혀 살아가며 안빈낙도하는 군자의 미덕을 노래하기도 하고요. 안빈낙도. 임금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충신 연주지사의 성격을 지닌 작품도 많아요. 충신 연주지사.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상충곡이나 면왕정가 같은 작품이 우리 조선 전기 가사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한 송강정철의 가사 작품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송강의 작품은
아름다운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린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겠죠. 조선 후기 가사는 조선 전기의 가사나 같은 시기의 시조에 비해서 예술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문학이 당대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산문정신과 서민의식의 성장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의 영향을 받아 나름대로 많은 변모를 겪게 되는데요. 조선 전기의 정격 가사에 비해 형식이 자유로워진 변형 가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거의 수필에 가까운 장편 가사도 등장을 했어요. 여기에 부녀자들의 생활과 심정을 나타낸 내방 가사, 국내나 해외를 다녀온 견문을 기록한 기행가사, 그리고 유배 체험을 기록한 유배가사 등 유배가사, 다양한 작품들이 창작이 되었어요. 또한 일반 서민들도 가사를 지음으로써 해학적인 표현으로 희극미를 창출하는가 하면 현실의 문제점을 풍자하는 비판 정신을 발휘하여 이전의 양반가사의 미의식을 극복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가사의 전반적인 것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가사라는 장르가 어떤 것인지 감을 잡으셨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가사 작품을 살펴볼 텐데요. 그 첫 시간으로 사대부 가사 문학의 효시로 알려진 작품으로 정극인의 상충곡을 살펴볼게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